이번에 이제 엄정한 변리사와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저번부터 이제 엄정한 변리사가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그리고 개인 발명자 분들을 위해서 미국 특허 출원 제도에 관련된 세미나를 같이 하자고 제안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아직 많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준비가 덜 된 점도 있었고, 아니면 시간이 안 맞은 점도 있어서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고 한국 출장을 한번 와 봤습니다. 제가 이런 세미나를 가장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미국에 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미국에 가서 많이 느낀 것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실제로 많이 체감을 했어요. 거의 미국은 이제 인종의 용광로라고 할 정도로 인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배경 지식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있는데, 일단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계층의 소비자만 잡아도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큰 시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일단 한 곳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 트렌드가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트렌드에 있는 제품들은 많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워낙에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고 네가 좋아하는 건 네가 좋아하는 거다 해서 모든 이제 굉장히 취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식당만 해도 한 대여섯 종류가 모두 장사가 잘 되고요. 각자의 단골이 있고, 그것처럼 이제 일정 단골 계층을 확 잡으면은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시장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을 요즘에는 되게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미국에서 제품들을 사오거나 신기한 물건을 가져오면 이거 역시 선진국 물건은 틀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 드라마 좋아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실제로 한국 제품들이 오히려 되게 인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는 이제 그 연필이 그냥 평범한 연필 있잖아요. 길고 뒤에 지우개 달린 거. 애들이 그거밖에 안 쓰는데, 만약에 한국에 가서 캐릭터가 그려진 예쁜 연필을 사왔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 친구가 이제 인기가 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에서 야 그거 어디서 사온 제품이냐 이렇게 다들 물어보고, 나 이거 한국에서 사왔다. 그러면은 야 역시 한국 제품은 틀려. 애들이 굉장히 한국이 유행이 빠르고 트렌드가 빠르고 뭐든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빠르게 변하면서 제품도 발전하고, 사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느려요. 기존에 하던 것만 하려고 하고 그냥 유행은 둘째치고 그냥 내가 원래 편한 거 할래 이런 주의라서, 패션도 굉장히 거의 저 정도 입으면은 굉장히 거의 게이 취급할 정도로 가면은 이제 굉장히 품 이만하고 통 이만한 그런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고객이 그런 신경을 안 쓰니까 발전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스타트업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미국의 그 제품을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홍보 마케팅이 잘 된다면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워낙에 똑똑한 분들이 많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상품은 많은데 고객층은 한정돼 있으니까 성공하는 제품만 죽고, 성공하는 제품은 성공하고 죽는 제품은 바로 죽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객층이 다양하고 사실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게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이폰이 일단 떴으니까 아이폰 1, 2, 3, 5 나올 때까지 아이폰만 주구장창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제 아이폰은 모든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것이 1부터 5까지 거의 사실 동일하잖아요. 큰 차이는 없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갤럭시 S가 3, 4가 나오면서 신기한 기능하고 많이 나왔어요.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고, 그 발전했다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간 것이
아이폰은 뭐 그대로인데 갤럭시는 그게 굉장히 아이폰이 처음에 나올 때처럼 혁신적인 기능이 갤럭시 3, 4에 가면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디자인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신기한 기능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국 회사들이 그렇게 빠른 발전을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빠른 발전을 하고 여러분이 빠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리고 빠른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면은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미국에 제 생각으로 많이 진출을 못 하시는 이유는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지만 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시차적인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고 언어적으로도 뭐 틀리고 하니까 그러한 장벽들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세상으로 뭐 전화도 뭐 인터넷 전화로 하면 전화비도 뭐 국내 전화하는 요금으로 바로 전화할 수 있고 미국에서 이제 바이랭귀지로 해서 한국어, 영어 다 잘하는 사람도 이제 많아지셨고 지리적 문제도 뭐 온라인으로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통신하면은 다 빨리 통신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 그런 문제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는데 아직 장벽으로 크게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 같은 문제점들은 법률적 문제 그리고 뭐 그 수출입 허가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주로 이제 허가 및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법률적 문제가 크죠. 어떻게 뭐 법인을 세우고 어떻게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뭐 텍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지식이 아직은 많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그와 마찬가지 문제 중에 하나로도 미국 특허 문제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미국에 진출은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특허 없이 진출하다가 뭐 사건이라도 터지면 뭐 이비테이션이라도 나오면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특허를 내자니 미국은 이제 특허 변호사들이 특허 업무를 하니까 무작정 비용이 비쌀 것 같고 사실은 또 미국 로펌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차지를 하기 때문에 뭐 1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용도 추산한 얼마가 나올지 뭐 감도 잘 못 잡겠고 어떻게 특허가 진행돼서 얼마 정도 돈이 들고 어느 정도 시간이 드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다른 이제 문제들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적지만 특허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한번 미국 특허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다른 스타트업들은 특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세미나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하고 있는 로펌은요, 로어 합투만 함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 이름은 로어씨라는 앨런 로라는 사람이 한 60년 전에 창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벤자민 하프트먼과 벤자민 하프트먼이 이제 시니어 파트너 중에 한 명이고, 이제 함이 이제 함윤석 변호사라고 한국 사람이 로펌 대표로 있는 미국 로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많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클라이언트를 위한 많은 서비스나 뭐 제도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미국 전체에 IP투데이라는 지재권 관련 매거진이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500개 지재권 로펌 중에 한 2012년 28위를 기록했고요. 저희는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미국에는 뭐 1000명, 2000명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한 30명 정도가 소속돼 있고요. 하지만 큰 로펌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게 큰 로펌들은 일단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많은 변호사들을 다 운용을 해야 되고 그만큼 많은 스태프가 필요해서 한 시간당 변호사 비용이 한 5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작은 규모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만으로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과
개인들에게도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덩치를 키우기보다는 뭐 내실을 키우는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각각의 기술 분야에도 모든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고요. 저는 일렉트로닉 앤 세미컨덕터 그룹에 제 전공이 전기전자이기 때문에 저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있고 화학 쪽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메카니컬 이제 기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특허 출원 및 특허 출원 및 관리 업무가 주 업무긴 하지만 리티게이션 그룹도 있어서 만약 특허 소송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그런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리해서 특허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 작년 정도에는 UDP라고 이제 감시 카메라 하는 중소기업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걸렸는데 펄렐 러드너라고 굉장히 큰 로펌에 맨 처음에 의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유명한 변호사들도 많고 뭐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 사건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시작하자마자 몇억 원의 이제 서비스 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걔네들이 맨 처음에 이제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 히스토리를 파악하면서 비싼 뭐 500불짜리 변호사들이 서류를 보면서 이제 레터 주고받으면서 벌써 한 1억 정도가 날아간 거예요.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로펌을 누군가를 이제 속이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UDP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룹이지만 강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맡고 나서 배상금 정확히 밝히지는 굉장히 한 몇천만 원 수준에서 세틀먼트라고 해서 합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 로펌에서 왔다면 그 서비스 피가 발생하기 전에 사건이 아예 끝났겠죠. 그것처럼 무조건 큰 로펌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큰 로펌들은 큰 대기업이나 미국 기업, 한국 기업, 굉장히 큰 기업들, 돈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에 스페셜라이즈드 된 것이고 오히려 저희 같은 크기를 이제 부틱펌이라고 해요. 한 분야에만 집중된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로펌을 부틱펌이라고 하는데 아마 스타트업 분들도 부틱펌에서 일을 의뢰하시는 게 일의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제 장점은 일단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데요. 여기 워싱턴 DC에서 백악관에서 한 10분 정도 내려오면 이제 USPTO라고 미국 특허 및 상표에 관련된 모든 미국 특허청이죠. 미국 특허청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있고 바로 그 옆에 두 블럭 떨어진 곳에 저희 LHH 로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 그러니까 USPTO에서 걸어서 한 3분 정도면은 가는 곳이고요. 저희 로펌의 특징은 Ultimate Responsibility라고 해서 저희 대표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 분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이제 경향은 자기가 한 것만 책임을 진다 요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내가 책임을 안 진다. 요 정도의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식으로 일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는 게 미국 변호사들의 특징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실수로 인해서 저희 실수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만약에 실수로 인해서 고객분이 손실을 봤다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서비스비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청구를 하지 않는 얼티밋 리스폰시빌리티 폴리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표가 한국분이기 때문에 뭐 한국적인 정서를 받아들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모든 전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있는 풀 서비스 IP 로펌